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새 락에 빠져가지고 미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목 세죠? 예, 셉니다, 세. 왜냐면 제가 지금 세게 맞았거든요, 올여름에. 올여름에 세게 맞아서, 야, 진짜 이렇게 날씨가 계속되면, 이러다가는, 특히나 우리 이 연약한 우리 제라늄들은 이러다가 멸종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여름 날씨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느끼셨죠? 작년 여름보다 올여름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드셨죠? 제가 이게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 싶어서 제가 활동하는 카페, 그 네이버 카페 제라늄이 있는 정원에 투표를 붙여봤어요. 23년하고 24년하고 이 두 개의 여름 중에서 어떤 여름이 더 힘들었냐, 제라늄들이 언제 더 힘들어 했냐, 이거를 제가 여쭤봤어요. 역시나 24년이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24년 여름이 지금 최악이다라고 제라늄 가드너 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여름 날씨는 이건 좀 얘기를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며칠 전부터 이 23년과 24년의 여름 날씨에 대해서 계속 이것저것 서칭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한 그 내용을 오늘 공유해 드리는 거고요. 제 앞에 있는 교주님들 설명을 안 드렸네요. 아우, 얘는요, 이 조그만 게 얘 아마 드워프종인 것 같아요. 러시아 제라늄 마더스 기프트거든요. 뭐 샀을 때 제가 이거 서비스로 받은 작은 아이였어요. 근데 얘 진짜 너무 웃긴 게 사실은 제 취향 아니에요. 분홍색이고 꽃도 너무 작아. 꽃 한 개의 크기가 너무 작아. 장미형으로 피긴 하지만. 근데 얘 진짜 여름 내내 타격 1도 안 입고 계속 꽃 피었습니다. 계속. 제가 신경 한 개도 안 써주는데, 지가 알아서 계속 이렇게 완보를 만들어 놓네요. 하여튼 꽃만 좀 더 컸으면 내가 더 사랑해 줄 텐데. 그리고 이 녀석은 이 날씨에 미쳤다고 꽃대를 3개나 올린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인데요. 난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 이래놓고 꽃 만발해놓고 갑자기 훅 가잖아요,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무서워, 지금 좀, 사실은. 근데 여튼, 진 꽃도 아까워서 못 자르고 지금 있습니다. 자, 이제 교주님들 소개 마쳤으니까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자, 여름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름은 기상학적으로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을 때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밤 기온하고 낮 기온하고 일교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일 때를 여름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름은 예전에는 6월 11일에 시작해서 보통 9월 16일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름의 시작이 5월 말로 열흘 이상 앞당겨졌대요. 이제 5월 말이면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여름이 시작됐다고 본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얘기한 거예요. 9월 말까지 여름이래요. 그러니까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가 우리나라는 이미 여름이라고요. 그래서 100년 사이에 여름이 20일 가까이 늘어나서 1년 중에 넉 달이 이제 여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봄, 가을 옷 입을 기회가 없다. 봄, 가을이 너무 짧아져서 사도 몇 번 못 입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실제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온도하고 습도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 제라늄들한테 사실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온도하고 습도, 통풍이잖아요. 근데 통풍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될 몫이고, 온도하고 습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23년 여름에 최저 온도가 22도였고요. 7월달.
최저 온도가 22도, 최고 온도가 35도였대요. 그래서 이게 역대 4위 여름 온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습도는 23년에는 81.1%로 16일간 습도가 80%가 넘었대요. 그리고 24년도는 올해는 7월 달에 이미 81% 평균 습도가, 그리고 8월 달에도 73%였는데 아직 8월이 안 끝났잖아요.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자, 21년에는 70.9%, 그리고 2018년에는 67%였대요. 그러니까 습도가 계속 진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 여름의 특징이 습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럼 뭐가 돼요? 아열대기후.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물론 굉장히 더웠어요. 작년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습도도 높았지만 작년에는 그냥 비가 한번 며칠 동안 쫙 오고서 이제 또 맑고 이렇게 가는 패턴이었다면 올해 여름은 스콜성 비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갑자기 한 20-30분 정도 소나기가 확 와버려. 그래서 습도를 막 올려. 근데 그게 매일매일 지속돼. 이러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금방 제가 한 얘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제 느낌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습도가 정말 높았던 거예요, 올 여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온도, 습도 얘기했잖아요. 기상 관측 이래 최장기간 열대야. 이건 뉴스에 계속 나와서 아마 다들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열대야의 기준은 뭐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그때를 열대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열대야가 이제 기상 관측 이래 최장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뭐 45일이었다나 오늘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도 우리 제라늄들이 시원하게 선선하게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름 내내. 자,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 올해 여름이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년 여름을 우리 기대해보면 되잖아요. 내년 여름은 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장 최악이에요. 모든 기후학자들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증명되고 있냐면 폭염의 주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짧아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1994년도 폭염 기억하시나요? 전 기억해요. 그때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맨날 세숫대야를 학교에 갖다 놓고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그때를 기억하거든요. 그 1994년 그 엄청난 폭염이 있었다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2018년 폭염 있죠. 2018년 폭염까지 24년 만에 폭염이 온 거예요. 94년에서 18년까지. 근데 2018년 폭염이 끝난 지 6년 만에 24년, 올해 폭염이 온 거예요. 24년 주기였던 게 6년으로 짧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상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30년대부터는 이제 매년 거의 1년에 한 번씩 폭염 기록이 깨지는 뉴 노멀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난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제가 또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또 검색해봤어. 뉴 노멀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이제 생기는 기준을 뉴 노멀이라고 한대요. 그런 신조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폭염 주기가 뭐 20년, 뭐 몇 년이었다면 이제 2030년대부터는 매년 폭염 기록을 갱신하는 이런 새로운 기준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뉴 노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제라늄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키워요? 2030년대부터는 이거보다 더 더워지고 더 습도가 높아지고 하면 우리 어떻게 키우죠? 그리고 야생에 있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제라늄 조상님들의 고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닙니까?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예요.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는. 그러면 남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야생 제라늄들이 다 멸종하는 건가? 아, 저 이제 멸종까지 갔어요. 벌써 그 걱정까지 갔어요. 남극에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들이 불쌍해서 정말 내가 반성하고 내 생활을 정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 제라늄 멸종까지 제가 그 걱정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무서운 말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번 세기,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죠. 지금 21세기의 말쯤 되면요, 1년의 절반이 여름이 될 거라고 이런 기후학자들의 예측도 있어요. 그리고 2090년대가 되면 1월 28일에 봄이 시작되고 여름이 4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될 거라는 예측들도 있습니다. 우리 제라늄 계속 키울 수 있을까요?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부터 제라늄을 내가 계속 사랑하고 잘 키우려면 스마트팜 밖에는 이거는 이제 이게 식물 공장 밖에는 이건 답이 없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제라늄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얘 월동도 안 되는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 늘 생각했던 사람인데, 기후학자들의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진짜 온실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식물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식물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까지 왔어요. 지금 올여름에 뭐 70% 보냈다, 60% 보냈다, 오늘이 지금 8월 29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을 물음 또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80%, 90% 보내시는 분들 이제 속속 나옵니다. 올여름 진짜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게 가장 착한 여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 끔찍하다고요.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탄소 배출을 막아야 되고 줄여야 되고, 막을 수는 없죠. 줄여야 되고, 이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제라늄 교주님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뭐 선진국들이나 탄소 배출 줄이겠다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거 개인들도 물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 산업 있죠, 산업. 제조업, 어떤 산업들, 이런 산업 자체가 탄소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들만의 노력으로는 이건 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참 마음이 아픈 게 저 장례식장 갔을 때거든요. 나이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식 돌잔치도 없고요. 대부분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장례식장 가면 다 일회용품이잖아요. 나 그거 볼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건 정부가 규제 안 하나?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좀 쓰지 못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오늘 아침에도 어디 가느라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데 제가 늘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든요. 텀블러 가져가니까 400원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400원을 안 깎아줘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 그 테이크아웃 컵을 생분해로 바꾸든가, 생분해로 바꾸고, 생분해가 비싸거든요. 생분해 제품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용을 더 받아버리라고요. 1,000원씩 더 받아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진짜 이건 정부가 규제해야 우리의 제라늄 멸종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결론은 제라늄 멸종. 제라늄 계속 키우고 싶다. 저는 제라늄에 미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여튼 또 오늘도 제라늄 얘기 하려다가 또 개똥 철학으로 끝나긴 합니다. 여튼 적극적인 이 규제, 그리고 특히 그 산업들도 본인들 스스로 정말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고, 아마 적극적으로 안 할 거예요. 비용 효율화가 최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된다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우리 제라늄의 멸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제라늄 교주님들이 멸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히 제라늄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개소리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만.